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바로 내뱉으면 무너지는 것들이라는 주제입니다. 살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해야 하는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도 되는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죠. 그리고 일이 잘 풀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이런 말들을 적당히 잘 구분하고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입 밖으로 꺼내고 싶은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순간이 많죠. 억울해서, 외로워서, 두려워서, 혹은 그냥 알아줬으면 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말들은 꺼내는 순간부터 힘을 잃습니다. 나 진짜 힘들어. 사실 나 너무 외롭다. 나는 쟤보다 못난 것 같아. 나는 지금 이 일에 자신이 없어 등 한 번 말하면 가슴은 잠깐 가벼워질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무게를 나눠들지 않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대신 그 말의 그림자만 조용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른이 될수록 배운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주변에만 보더라도 말 하나 때문에 많이 일을 그르치거나 자신이 마이너스 평가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봐와서 조금 안타까워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좀 젊으신 분들께 꼭 이런 점을 알고 행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봤고요. 물론 어른도 더 어른, 4, 50대도 속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이 좀 다르다 보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살면서 내뱉으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뱉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꿈과 야망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직장 상사에게는 말 안 해도 친한 동료나 친구 간의 관계에서 이런 말들을 쉽사리 해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형, 저 이 일로 꼭 성공할 거예요. 나 이거 대박 날 거예요. 한번 날 믿어보세요. 이런 말들을 해보거나 들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진짜 이룬 사람이 많지 않죠. 진짜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입을 닫고 손을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그 야망은 이미 약해지기 시작하니까요. 꿈은 말할수록 증명해야 할 게 많아지죠. 꿈을 말해놨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의도가 어떻든 간에 한 번씩은 꼭 물어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했어? 아직 그 정도뿐이 안 됐어? 라는 말들로 시작해서 과정이 진척되어 있지 않거나 결과가 안 좋아 보이는 길로 가는 것 같으면 이제는 비웃거나 쓴소리로 충고를 하기 시작하죠. 내가 처음부터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거 보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여 라고 하면서 말이죠. 꿈과 야망은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묻지 않습니다. 실패해도 본전이고요. 성공하면 그때부터 조용히 준비해서 성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 평가도 달라질 겁니다. 저 사람은 어쩐지 뭔가 준비하고 있어 보이더니 결국 저걸 해내려고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엄청난 노력형 천재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심하셔야 합니다. 꿈과 야망은 말하지 않을수록 더 커 보입니다. 더 크게 잘 자란다는 것을요. 침묵은 내 안의 계획을 오롯이 보호하는 갑옷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신다면 성공하고 말해도 늦지 않는다는 걸 계속 자신에게 주입시키길 바랍니다. 말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내 약점과 두려움일 겁니다. 세상은 약점을 공유하는 사람에게 너그러워 보이지만 현실은 정말 냉정하죠. 사실 저는 발표 울렁증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일이 자신 없어요.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제가 작아져서 말을 못하겠어요. 라는 등의 말들을 내뱉죠. 이런 말은 솔직해 보이지만 그 순간부터 상대는 나를 그 프레임에 가두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을 심리적으로 위로받거나 채우고 싶은 마음에 자신이 나름 친하다고 생각하거나 털어놓을 만큼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약점을 천천히 말로써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죠. 인간이기에 당연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당연한 인간의 욕구를 타인은 이용하려는 본능으로 대답을 한다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설명해 볼까요? 직장 내 발표 공포증을 털어놓은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A씨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A씨는 대기업 기획팀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입사 초반 그는 회의 발표에서 극심한 긴장감을 느끼고 실수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편하게 지내고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원래 발표 울렁증이 좀 있어요.
사람들 앞에 서면 머리가 하얘져요 라고 터놓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순간에는 모두가 괜찮아, 우리 다 그래 라며 웃어 넘겼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낸 이후부터 팀장은 중요한 발표나 대회 업무에서 그 A씨를 제외하기 시작했고, 프로젝트 리더 선정에서도 쟤는 발표에 약한 애니까 라며 슬그머니 그런 썰들이 돌기 시작하면서 회사 내 주요한 발표나 프로젝트 일들에 있어서 항상 제외되거나 차선책이 되는 수밖에 없는 일상이 되는 겁니다. 약점은 내 안에 극복의 대상입니다. 공유의 대상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절대 내 약점과 두려움을 공유하지 맙시다. 말한 순간 그는 제한된 사람으로 분류되기 시작합니다. 약점은 말하지 않고 스스로 알고 있으면 무기가 되지만 남이 알아버리는 순간 약점은 그대로 약점으로만 작동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가정의 무게입니다. 가정사입니다. 쉽게 말해서 누구나 각자의 집에 돌아가면 사연이 있죠. 돈, 건강, 관계, 책임감. 하지만 이런 말은 남들에게 털어놓을수록 내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집에 부모님 병원비가 계속 나가요. 제가 동생 뒷바라지를 해야 돼서요. 저희 집은 대출이 너무 많아서요. 등 이런 것들을 말하게 되면 처음에는 공감 정도는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 말은 상대의 기억 속에 불안한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주요한 기회에서 뒷순위로 밀린다는 사실. 되게 취업 면접에 있어서 이런 실수들을 많이 저지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 인사 담당자가 어떤 거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더니 진짜 자신의 힘든 상황, 처해진 상황 이런 것들을 술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사람은 실제 면접에서도 많이 탈락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안타까운 건 이런 걸 면접을 보고 온 본인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기업 입장에서는 누군가를 월급 주고 앉혀놓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능력으로 기업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기업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죠. 그런데 복잡한 상황, 힘든 상황 이야기를 한다면 남들 눈에는 그것이 상황이 아니라 임사 담당자가 뽑지 말아야 하는 요소로 체크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인사 담당자가 그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쟤는 상황이 좀 복잡하잖아 라면서 제외시키는 것이죠. 가정의 사연은 말하지 말고 혼자 견디세요. 다르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힘든 자신의 사연은 정말 친한 친구에게만 말씀을 하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에게도 가정사는 털어놓지 마세요. 네 번째로는 나의 선한 행동과 배려를 알리지 마세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 좋은 일을 해놓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행동은 계산서가 되어 돌아옵니다.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 회식 자리가 끝나고 몰래 계산한 사람은 기억에 남죠. 하지만 내가 다 냈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자랑이 되어버리고 안이 꼽게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할 수 있겠지만 내가 말해서 알아주는 건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자신의 선행과 배려를 자기 입으로 알리고 다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평생 남이 그것을 알아주지 못할까봐 생기는 심리적 불안감, 그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평생 몰라줘도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혹은 나의 가족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기도 하죠.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남이 내가 해놓은 업적이나 선행을 몰라줘도 조바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진짜 인정은 내가 말 안 해도 사람들이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인정이라는 것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말하지 말아야 하는 다섯 번째는 바로 내 감정입니다. 참고 있는 감정.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참음, 인내심을 경험합니다. 직장생활을 해보신 분이라면 너무 잘 알 거죠. 사실 직장생활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젊었을 때 아르바이트만 해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속상한 일도, 짜증나는 일도, 모욕적인 순간도 생겼을 겁니다. 그때마다 되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참죠. 근데 그걸 바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로 말해버리면 얘는 감정 기복이 심하네, 쟤는 일 터지면 감정부터 튀어나오네 라고 사람을 일반화해버리고
그런 사람으로 색안경을 끼고 절대 그 색안경을 벗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리고 그런 감정을 말하는 순간은 희열을 느끼고 화가 가라앉는다는 생각이 들어도 결국 진정되고 상황이 끝나고 혼자 집에 있을 때부터는 이불킥을 하고 자신이 했던 행동에 대한 후회가 엄청 밀려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화를 참으면 손해본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화를 참는다고 손해보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고 감정을 정지한 사람이 오히려 더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감정은 순간의 말로 터뜨릴 게 아니라 다음 행동으로 바꿔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의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해지고 싶다면 내가 참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말하지 마세요. 한번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지 말아야 하는 6번째, 바로 관계입니다. 서운함인데요. 친한 사이일수록 서운한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걸 바로 꺼내서 따지면 되게 관계가 갈라집니다. 그건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하면서 반성하고 태도를 고치겠다고 반응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겁니다. 내가 생각해야 하는 사람이 친하다고 생각해서 너 그때 나 서운하게 한 거 알아? 왜 나만 챙기지 않았어? 라고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와서 진짜 말을 하게 되면 상대는 방어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감정은 감정대로 틀어지고 관계는 서먹해지게 되는 거죠. 서운함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제발 그냥 기다리시고요. 다르게 행동함으로써 풀어야 합니다. 진짜 소중한 관계는 사실 말없이 오래 가고 심지어 그 사람이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상황을 역으로 헤아려 주려고 하는 관계일 겁니다. 진짜 그런 친구가 친구죠. 그런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입니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서운함을 말하지 마세요. 서운함은 절대 득되는 게 없습니다. 말하지 말아야 하는 7번째, 바로 돈 이야기죠. 오늘의 핵심일 수도 있겠네요. 돈은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버리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 이번 달에 500 벌었어. 나 1000 벌었어. 이거 투자해서 수익 엄청 봤어. 이번에 수익 번 걸로 차도 바꿨어. 이런 얘기는 자랑처럼 들리고 거리감을 만들죠. 돈 이야기는 아무리 조심해서 말해도 상대방의 비교 심리, 질투, 의심을 자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또 아니야, 그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들은 사람은 그걸 듣고 내뱉지 않고 잘 살고 있을 뿐이다. 그 사람이 그렇게 느끼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진짜 돈 있는 사람, 진짜 성공한 사람은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걸 움직인다는 것을요. 나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내 앞에서 돈이나 재력을 자랑한다? 라고 하면 그냥 듣고만 계세요. 꼬치꼬치 캐물을 것도 없고요. 비판이나 충고를 하기 위한 비판적 요소를 막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부럽다는 정도와 칭찬만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고요? 어차피 여러분은 그 사람과 동업할 게 아니잖아요. 동업하고 같이 일할 사람도 아닌데 비판하거나 충고해서 뭐 하나요? 그냥 좋은 말만 해주시고 오히려 여러분의 임상만 좀 좋게 만들고 온다라는 생각으로 대하시는 게 서로에게 좋고 나중에도 더 좋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결국 말하지 않아도 깊은 사람, 깊어지는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말을 안 하면 답답하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속 시원함으로만 살 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거. 말하지 않음으로써 꿈이 더 강해지고 약점이 무기가 되고 관계가 유지되고 상처가 보호받고 기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어른은 말로 설명하지 않는다고들 하죠. 보여주고 만들어내고 행동으로 증명해서 보여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내가 견디고 있는 이 말 못할 말의 무게들이 결국은 나를 지켜주는 무기가 될 거라는 점을 굳게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자랑하지도 말고요. 적당한 거리감을 두면서 적당한 침묵으로
대하는 게 오히려 나의 약점이 보호받고 상처도 회복되고요. 기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깊어지는 사람일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